안녕하세요. 돈 곰포. 직장인들은 일과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족들보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죠.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의 회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 나타나는 뒤심 때문에 직원들이 겁에 질려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지요. 안녕하세요. 아마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면 저희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너무 무섭고 가끔은 회사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보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기도 외진 곳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저도 이 회사에 다닌 지 벌써 7년 가까이 되었는데 나름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이전하기 전까지 말이죠. 평범한 제조업체의 중소기업이다 보니 회사가 대단할 건 없습니다. 그저 숨쉬쉿기 다 나오고 약달의 야근이나 주말 근무만 하면 그냥 참고 다닐만 하.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대표님이 회사 건물을 옮긴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한다며 상장 신청하기 전에 사옥을 만들겠다는 거였는데요. 솔직히 상장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스톡옵션도 주고 좋은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야 할 일도 많은데다가 매출은 내리자니 다 죽어나가길 뻔했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대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한테 떨어진 임무는 사업 보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사업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썼지만 실상은 그냥 싼값에 땅을 사서 낮은 건물 하나 짓는 거였죠. 그 전에만 해도 오피스동에 들어있던 터라 불편한 게 있긴 했는데 이참에 화장실이나 카페나 대기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했죠. 단지 총무부장님과 함께 땅을 보러 다녔는데 제 작은 꿈도 산산조각 나버렸죠. 별볼 일 없는 땅도 억소리가 날 정도로 비쌌고 건물 짓는 건 더욱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결국 짓는 건 고사하고 매매로 나온 건물을 찾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건물도 너무 비싸고 회사 사정에 맞는 금액대의 매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버려진 건물을 찾아다녔는데 쉽게 말해 폐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비싼 땅에는 버려진 건물은 없었고 저런 곳에 사람이 살까 싶은 곳에 몇 군데가 있었죠. 부동산 업자를 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낡고 오래된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속도로 IC를 나와 고비고비 산길을 타고 들어가는 있는 곳이었는데 거래처 사람들은 고사하고 당장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득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옥이 미쳐 있었던 대표를 생각하니 당장 이거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부장님과 이야기를 했고 최종 대표 승인을 받고서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죠. 근처에 밭이 있었는데 저희를 자꾸 그물에 들락거리니까 일을 하고 있던 아줌마들이 저희를 봤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부지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태우며 주변 지디를 살피고 있는데 오지랖이 넓은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는 그 건물에 살 거냐고 대뜸 물어보더군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도 옮겨 예정이라고 했더니 대체 왜 저런 곳에 회사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냐고 저를 미친놈 보듯이 하는 겁니다. 그 일이 궁금해져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올해 저 건물에서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서 입주자들이 방을 뺐다고 하더군요. 귀신 슈난을 떠먹는 소리 하냐고 따지기에는 표정이나 말투가 정말 진지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줌마들도 덩달아 와서는 저기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부동산 업자 놈이 정말 못된 놈이라고 돈 요래 축일 놈이라고 여의식 욕을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부장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부동산 업자에게 따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줌마들이 조금은 오버를 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원래 여기가 주인 없는 무덤들이 있던 곳이랍니다. 그 잔업하고 건물을 지었고 원래는 어느 회사의 공장 부지로 사용했답니다. 다만 자꾸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물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 돈에 난리가 났는데 그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나름 회사에서 고리머리를 다 놨답니다. 다행히도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새로운 공장 부지를 찾았고 어차피 매입한 건물 이미 다른 곳에 팔려고 내놨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때문이라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말해주더군요.
정말로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었는데 2층 탕비실로 쓰던 창고에서 귀신이 나오거나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자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지금도 직원들끼리 그때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덧붙였죠. 여러분이 저랬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이고, 귀신 나올 곳이면 안 되지 뭐. 라며 다른 매부를 찾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무실 나갈 때마다 사업 부지를 튀어넣는 댓글을 보며 이미 다른 곳은 예산 안에서 불가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문이 있는 곳이니 발육을 내려달라고 부탁했고 많지나라도 약간이라도 깎아서 개떼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드럽지만 당시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아무튼 건물을 매입했으니 이제 나는 사업답게 꾸미는 일만 남았는데 업자들 불러다 도배에 찾는 보수공사 등 기본적인 작업들을 했고 커피 머신, 인터넷 연결, 화장실 등 아예 건물을 쌓게 되는 수준으로 작업했습니다. 이 장담의 대표가 직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멀다고 울상짓던 직원들도 건물 물건과 내부를 보고는 다들 좋아하더군요. 당연히 귀신 나오는 곳이라는 걸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업은 이전하고 몇 달이 흘렀을까 제 뒤에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야간 근무하던 직원 하나가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말입니다. 2층이 여자 화장실, 3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직원이 밤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굳이 말을 안 하고 노크로 대답을 했는데 계속 두드리더래요.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마무리하고 문을 벌컥 열었더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다시 소리비로 와서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누가 자꾸 노크했냐고 물었지만 그 누구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요. 근데 하필이면 전년기였고 워낙 수다를 잘 떨던 사람들이다 그게 소문이 퍼져서 저한테까지 들어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에피소드처럼 넘어갔지만 야간 근무를 하다가 꼭 그 화장실에 들어가며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하더군요. 바로 옆칸에서 들리기도 하고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목소리가 들린대요. 단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쉬는 것처럼 들리는데 다만 들어보면 그게 마치 언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린답니다. 부장님들이 직원들 단속한다고 그러다 수먼 퍼뜨리지 말라고 혼을 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건물을 아가봤던 총무부장님과 매사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볼에도 귀신을 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많이 총무지 정말 잡다한 일은 다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지금처럼 담배를 피러 나왔는데 어디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뭔가 싶어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건물 2층에서 그 소리가 나더랍니다. 여기서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터라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배를 하다가 옷만 챙겨서 바로 집으로 도망나셨다는 거였죠. 솔직히 저도 무서웠고 지금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직접 그런 걸 듣거나 겪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들은 언제 또 귀신 소리를 듣거나 귀신은 마주할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개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건물을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라 괜히 그런 게 없다고 말하면돼요. 예전에는 나름 대표랍시고 밤늦게까지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야근하더니나 귀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해가 지며 서잘같이 집으로 도망칩니다. 대표님, 다시 돌아가던가 사옥 좀 옮겨주세요. 일단 이야기는 저기서 끝이 납니다. 화면이랑 위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런 곳에 건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있습니다. 제보자분이 대체 왜 여기서 귀신이 나올까 알아봤다고도 하는데요. 사고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무덤 위에 그대로 지었다고 하네요. 죄장관에도 무덤 위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귀신이 건물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장장하셔서 돈 많이 버시면 번듯한 사옥으로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괴담은 봉고차 할머니 괴담입니다. 사실 이 괴담은 SNS로 만들어졌다기보다 그 전에도 있었던 괴담인데요. SNS를 통해서 더욱 퍼져나갔던 케이스입니다. 어둑어둑한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오셔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원이로 딱히 보여서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봉고차가 접근해서 납치한다는 괴담인데요. 사실 이 괴담이 유행한 이유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고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납치하는 수단이 많고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커져나갔던 이야기죠. 비슷한 괴담으로는 버스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버스에서 노약자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학생에게 자리를 양보해줬고 몇 번을 고사했지만 계속된 부탁에 일단 노약자 자리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벼랑간 화를 내면서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고 버스가 가지 못할 정도로 할머니가 학생에게 당장 내리다고 소리를 지르죠. 어이가 없고 허달아서다가 내리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버스 기사가 뒷문을 닫습니다. 왜 다냐고 물어보니까 뒤에서 복무차가 따라오고 있다. 납치수법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 괴담으로는 핫팩 환각제 괴담이 있습니다. 2013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괴담이죠. 정괴단지 이름으로 화폐를 나눠줬는데 그것을 얼굴에 비비며 환각 선물이 나와서 정신을 잃고 이익 매매를 당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대구 서울시장 근처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피의자 친구의 증언에 따르며 외미춤한 골목에서 그의 이름으로 나눠준 핫팩을 받아 얼굴 쪽에 비비 나서 잤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쫓아와서 큰일로 나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 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SNS를 타고 퍼졌는데 결국 경찰까지 동원되어 조사하기에 이릅니다. 다행히도 사실은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당시만 해도 이터만파 난리도 났죠. 핫팩을 얼굴에 문지르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납치수법이라 그냥 나온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세 번째 괴담은 청산다리 독극물 비괴담입니다. 2015년 중국 팀즈랑의 폭발 사고 이후 항구에 있던 창고에서 수백 톤 가량의 청산다리가 유출되었고 이에 상공으로 올라가서 독극물 비가 내린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를 맞으면 안 되고 비를 맞을 경우 청산다리를 그대로 맞는 거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청산다리가 유출되었던 건 사실이고 사고 장소에서 6km나 떨어진 하이어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조금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SNS를 타고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괴담이 퍼진 건데요. 결국 정부에서 이를 부족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그러 들었습니다. 네 번째 괴담은 해외에서 유명했던 괴담이죠. 해외 유명 내신가 앱인 왓츠앱 괴담으로 늦은 밤쯤에 왓츠앱으로 잡담을 나누던 미국의 대학생 남녀의 대화록이라는 형식으로 퍼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서로 집에 모여있던 학교 동료생 남자가 심심해서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여자 쪽의 집에 상대 남자의 옷을 입은 괴한이 침입합니다. 남자 쪽에서는 처음에 잡담을 치나 자극게 막아주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정체를 모르고 꾸준히 메신저를 통해 여성을 아예 신출했습니다. 그렇게 정찰이 도착하니 몇 분 전에 괴한이 사라짐에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여성이 아침이 되면 나를 만나 놓아주며 라는 메시지를 갑자기 남자에게 보내죠. 괜히 이게 뭔가 미완남인 듯 해서서 지금 메시지로 대화하는 게 진짜 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라고 묻자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괴담과 관련해서는 진짜나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딱히 관련한 사건이나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괴담일 거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비명 찍히는 어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류의 괴담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과 실증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서 포켓몬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는 일이 진짜 있었으니 괴담으로 넘길 수는 없겠죠.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곤포커를 운영하면서 좀 많이 놀라고 저도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의자 부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대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군대 괴담을 제보해줬거든요. 근데 보니 흉전 공무원인지 분 공무원인지 페이스북으로 연락와서 그 병사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담원해서 잘 모른다. 그냥 이야기만 보내준 거고 밝힐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답변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자기도 그 귀신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도 아는 거냐고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문제가 되나 싶어서 지레 겁먹었다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괴담이라는 거는 보통 실제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화노 저짓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요. 물론 너무 심차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곤포학번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15년 전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 겪었던 아르바이트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6년에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도전 힘든 수험생이 희망되고 입학해서 한 학기 동안 미친듯이 놀았습니다. 매일 술 먹고 개강총회, 벤치, 동아리, 과활동도 하고 CC도 했었죠. 방학 때로 이렇게 재밌게 보내다가 개학을 앞두고 동기들한테 연락해보니 동기들도 1학기 때를 받아 놀았는데 방학 때부터 학원도 다니고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 티샷자님이 일단 정신 좀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 때는 강의자를 출력할 일이 없었는데 전 가끔 방학 뒤 이제서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크로컵 사진을 컬러로 출력해서 코짐지에 붙여 제 방벽에 걸어놓곤 했습니다. 하기 뒤는 다른 학생들도 많이 와서 솔직히 이런 거 출력하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방학이니까 사람도 없고 더 편했습니다. 8월 말 티샷 전에 다른 학과 학생들은 강의자를 가진 게 미리 있는지 이제서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이제서 구석진 벽에 붙어있는 스티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요리 토익학원 광고, 벌레 아르바이트 모집을 한다는 것도 있더군요. 그러다가 사람 찾거나 조사하는 것, 분석하는 것 관심 있는 분 모집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알바로 하는가 싶어서 밑에 연락처가 있길래 일단 신겼습니다. 집에 와서 폰으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30분 정도 있다가 제 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셨죠? 네, 9월달부터 알바하고 싶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그리고 주말 알바도 가능해요? 네, 주말 알바도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여기로 오셔서 저희가 뽑을 만한 사람인지 좀 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와서 얘기할 때 알려줄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원래 그 가게로 오시면 됩니다. 약간 흠실 쏘았다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냥 조사, 분석한다고 하길래 설마 아니겠지. 왠지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라고 말하는 곳은 제가 다니던 인쇄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쇄소에 흠실조가 있었고 그 어디에도 간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입구 쪽 컴퓨터에서 학생들이 출력하고 그 뒤에 큰 프린터, 복사기, A4 용지 등이 가득해서 크게 인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인쇄소에 가보니 직원 3명 정도가 보이고 아까 전화드렸다면서 말하니까 뒤에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안내해줬죠. 길 문 안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홀신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공무니 셔츠 같은 걸 입고 선글라스 끼고 좀 세 보이는 이미지의 덩치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안 났습니다. 너무 평범했고 안경 쓰고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 소위 샘님처럼 보였습니다. 다들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후드티에 남방같이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반 안에 검정색 트위지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컴퓨터로 구성된 서버용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서버라는 단어만 알고 서버용 컴퓨터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사장 같았는데 자기 직책가 말 안 했기 때문에 편의상 사장이라고 하냈습니다. 문 안쪽에 사장 본인의 책상이 있고 왼쪽 구석에 서버가 있고 가운데에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조금 뻘쭘했지만 일단 말하는 대로 가운데 책상에 앉았죠. 밖에 직원 한 명이 커피 타와서 주더군요. 그때 전화 주신 대로 주말에만 알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다양한 일을 합니다. 흠실조가 맞냐고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먼저 얘기하더군요. 지금은 그쪽이 생각하는 일도 물론 합니다.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흠실조라고 생각한 거를 상대 쪽에서도 안 것 같더군요. 몇 살이세요? 20살입니다. 아직 군대는 안 갔겠네요. 군필 자본들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아, 군대는 2학기 끝나고 가려고요. 본인이 잘하는 거 있으세요? 제가 격투기 선수 크록탑의 팬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2달 정도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물론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다르고 힘들어서 그만뒀지만 말이죠. 기본적인 체력은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는 거 없어도 뭐 하다 보면 적선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사장의 말은 제가 별다른 장점이 없지만 뽑아주긴 하겠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 궁금한 건 또 없으세요? 사장이 저에 대한 것을 다 물어봤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보다 어른이라서 조금 긴장했는데 이미지를 생님 같고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만만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긴장 뚫려서 눈치 없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훈신소라는 단어는 안 꺼냈지만 거의 훈신소에 관련된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사장이 본인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는 놀랐죠. 당시에는 보통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윈도우 XP를 쓰니까 구름 화면인데 사장 컴퓨터는 옛날 도스처럼 커맨드 입력창이 떠있고 바탕화면이 조금 다르더군요. 물어보니까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지 리눅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맥은 아는데 리눅스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얘기들인데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별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다만 이야기를 듣는 대로 A4 용지에 경초만한 자세로 필기를 했습니다. 어찌 어떤 합격해야 되는 예비 알바생인데 좋은 인상 심어주려고 필기했던 거였죠. 지금 늦전한 사장이 저한테 말해준 것들을 위주로 나열하였습니다. 어느 휴식 시간을 이된 알바 시작할 때 알려줄게요. 이야기라면 드라마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분위기일 텐데 주말 알바라도 수업 들으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경영학과인가요? 문과노 과제가 별로 없어서 시간 문제는 없겠다. 우리한테 전화로 연락하면 절대로 바로 받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캐서 대충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고 연락을 좀 해대 판정수사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G17은 녹음기가 따로 없나 보네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녹음할 일도 없겠지만 녹음해도 기계가 있어서 작업만 들릴 거예요. 저철대도 우리를 이지역조로 알고 있어서 JCC가 엉뚱하지 않았게도 우리는 딸서 한 번 없습니다. 우리 업체에 JCC처럼 스티커 보고 연락 주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로도 연락이 옵니다. 한번 연락받고 나서만 전화번호 바꾸고 인터넷 업로드 사이트도 바꿉니다. 항상 IP 우회해서 모든 걸 작업합니다. 이렇게 조사할 때 쓰는 전자기기 컴퓨터 중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아직 참여가 안 된 최신 기술들도 많이 있어요. 외국의 회사나 연구소 같은 데 있는 분들과 네트워크가 있어서 얻을 수도 있고 이미 얻은 것도 있습니다. 고위층들도 저희에게 의뢰를 자주 합니다. 단위 저희 가게 올 때는 평범한 사람처럼 오죠. 이전 옷차를 입고 고급차 안 타고 옵니다. 고위층 중에 남자분이 의뢰할 때는 배우자가 될 여자의 과거를 조사하는 의뢰가 많고 여자분이나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의뢰할 때는 남자의 포츠나 재산 내역 의뢰가 많습니다. 의뢰 대상 여자들 주변에는 제이클럽 사이월드 버디버디로 있었던 과거에 사귀었던 전 남친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 매 순간마다 파일이나 쿠키로 저장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집단 계약이면 같은 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톱슈하는 게 웹에서 이미지로 저장하고 나중에는 파일 형식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저장이 됩니다. 스토킹 목적으로 그렇게 염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백하고 촬영사 암심을 품고 나중에 터뜨리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남의 개인 자료를 저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숙련자에도 갔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를 가진 사람과 컨택해서 받아내서 의뢰인에게 주는데 심한 경우에는 파일이 몇천 개나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린 이걸 다 뜯어보고 일일이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보통 남자 여자 관련한 의뢰의 경우 이런 자료를 모으고 있는 대상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누가 음침한 사람이고 개인 자료를 저장하고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재산 내역 같은 것도 각 공무원기관의 공익된 무료화, 서버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금방 얻을 수 있어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그런 서버 관리자들 중에 대우 못 받고 박범들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돈 좀 지어주면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 업체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업체 사무실은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업종과 방해하기 때문에 나름 큰 편입니다. 우리 업체에는 각 분야의 능력은 뛰어난데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서로에 불만이 있을 때 특히 많습니다. GCC는 어려서 한국 사회를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능력 좋은 거란 실적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 있는 대학원생도 많이 옵니다. 개념의 실전이 논문이죠. 논문 잘 쓰는 실적 좋은 사람들 말고 실험 데이터 만들어주고 대우받지 못하는 능력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줄이 없거나 실적으로 표현하는 걸 몰라서 대우받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런 불만을 저희 업체가 이끌어내서 고용해서 돈 지어주고 저희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직업 군인들도 진급 잘하는 군인들과 능력 있는 군인들 따로 있어요. 대우받지 못하고 전역한 특수부대 출신도 우리 업체에 있습니다. 봄 쓰는 일에 필요한 분도 있거든요.
바로 업체들은 불륜, 미행 조작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몸 쓰는 일은 하청을 주기도 합니다. 윈도우 안 하고 리눅스를 왜 쓰는지 아세요? 이런 자료들은 프로그래밍이 아니 쉽거든요.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명령어 하나 치면 파일들 다 갖다줘 서버로 백업하고 아예 다른 자료로 암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누가 수색할 때 파일 열어봐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수사대 같은 공민기관의 컴퓨터 전문가도 복호하는 건 진짜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에 사장이 대답한 내용들을 쭉 읊었는데 이것 외에도 섬뜩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튀기는 했죠. 계속 듣다 보니까 뉘앙스가 자기업치 자랑하고 과자하는 것 같았고 코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조사하느라 도속하는 일이라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도 쓰고 그냥 주구장창 자기업치 자랑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알바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돌려말하지 않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 안 하겠다고만 했는데 상대방이 잠시 기분 나쁜 표정을 짓다가 말았더군요. 앞으로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그러는 행동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 시간 낭비한 게 큰 심야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화는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비 시간이었나 이학기가 개강하고 나서 핸드폰 문자로 수강 관련 공지 이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화번호가 파커 사무실로 남아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번호였습니다. 혹시나 파커 사무실일 수도 있어서 제 이메일을 열어보니 수강 신청한 교양 수업 관련 공지가 행전주비님 이름이 담긴 메일로 와 있더군요. 파커 행전주비님은 예뻐서 제가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교양 수업 일단한 챕터 관련 설명이라면서 3개 링크가 있었는데 각각 링크를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죠. 첫 번째 링크에는 음성이 없는 영상인데 제 모습만 다 찍혀있고 주변 배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 배경이 없으니까 어딘지도 안 나왔고 제가 얘기하는 손동작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일조속 문안에서 사장과 얘기한 게 영상으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링크에는 화면은 안 뜨고 음성만 나오는 거였는데 사장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한 얘기는 없고 제가 얘기한 이야기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장한테 했던 좀 개념 없는 얘기들 위주로 녹음되어 있었죠. 세 번째 링크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링크를 합쳐놓은 것처럼 제 모습만 찍혀있고 저만 얘기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장 말고 밖에 3명 직원 중 누군가 저를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단들만의 마실 것도 갖다주고 직원이 뜨낙나낙하면서 같이 설명도 해줘서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행정조교님 이름은 어떻게 알았고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더군요. 보낸 메일 주소도 일반적인 사이트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알파벳과 닷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 링크 말고 선부 파일에 PDF 파일 2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교양 수업 어쩌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나와 있었죠. 애초에 PPT는 써봤는데 PDF는 좀처럼 안 써봐서 설치 파일 찾아 설치하고 PDF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PDF 안에는 반말체로 사회자만 남아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라. 내가 비밀을 발설한 게 너처럼 멍청한 애라서 다행이다. 그냥 선물로 네가 듣는 과목 솔루션 준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파일엔 보통 원소를 번역한 전공 교재고에서 답지라는 게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지를 솔루션이라고 솔루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한다고 해도 원소라서 영어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일에는 솔루션을 한국어로 적어놓고 하나하나 풀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솔루션 구하기도 힘든데 저걸 이해하기 쉽게 써서 저한테 보냈다는 것도 소름이 끼쳤죠. 물론 한 번만 더 그러나 신고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파일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삭제되어서 다운로드가 안 되더군요. 그러다 이제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재소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냥 일반 학생 대하듯이 사무적으로 대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나한테 메일 보낸 뭐 당신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당연히 입도 뻥끗 못했고요. 그렇게 그 일을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편지가 오는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그 주에는 꼴찌락권이라는 신입생 소대라면서 여자 이름으로 편지가 또 왔습니다. 볼펜으로 안 적고 사인펜 비슷한 거로 썼는지 중단중단 번져 있었죠. 내용은 대학에 들어와서 동기들에게 선배님 이야기 들었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인기 많고 재밌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휴가 나오시면 놀러오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보고 실컷할 수밖에 없었죠. 크로커 UFC라서 앤디 산체스한테 이긴 거 이미 봤겠네요. 휴가 나오면 UFC라서 이긴 거 프린트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크로커 팬인 건 대학교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중학교 동참들 몇몇만 합니다. 셀월드에 크로커 사진이 있었는데 비공개 게시판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동창들 중에 같은 대학교도 있어서 건더건더 안다고 해도 제가 이제서에도 충격한다는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편지로 준다는 건 의도적이었죠. 제가 군대 가는 것을 어떻게 알고 훈련소에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들의 집 앞으로는 가족들한테만 주소로 알려줘서 다행히 이상한 편지가 오진 않았죠. 제대하고 바로 복학했는데 또다시 학과 공지 관련 메일이 왔습니다. 정부 파일에 ፐ퍼속 변경 공지라고 나오면서 PDF 파일을 열어보니 또 그놈들이 했더군요. 지름쯤은 전혀 됐겠네요. 저희는 자는 대로 이사 갑니다. 지난번처럼 알바자 안 뽑고 직원만 채용하려고 하네요. 아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보니 그 당시 있었던 이사서는 다른 단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학년 되고 나서는 제를 격투기를 좋아하다 보니 격투기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들어온 분들과도 친해졌는데 가끔 쪽지를 주고받던 분이 조르주 센티에르 경기는 지루해도 단점이 없다. 된 제목으로 글을 보냈더군요. 그래서 쪽지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얘기도 저어렵겠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업체 얘기 어디서 한 건 아니죠? 본론에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쪽지를 보낸 내용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탈취했더군요. 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계속 지켜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도 겪고 지금 다 기억나질 않지만 간간히 의심되는 메일도 오고 팝과 사물함에 이름 적혀 있는데 사물함 틈 밑으로 쑤셨는지 종이로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짜증나고 무서웠던 건 이제 때쯤 되면 이런 걸 한 번씩 보낸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격렬하게 돌려가면서 말을 써놓은 경우가 많았죠. 시간이 지나고 취업하고 나서 대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요번은 파혼했는데 스마트폰에 김을 당해서 돈이 다 빠져나왔다거나 해킹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강박인 것인지 왠지 그 사람들 같더군요. 분명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해킹하고 돈을 빼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진짜 소름 끼쳤던 건 사장과 이야기를 했던 당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과 네트워크가 있는 연구 조직이 있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일반화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딥러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니 크롬이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적었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산업화되고 있고요. 이미 15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만약 지금도 그런 도시제조가 응제조 활동하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직에게 밑보여서 이런 짓을 당하고 아직도 이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으니 더 그렇고요. 제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도 당연히 이명은 모르지만 너무 소름 끼치는 기억이다 이렇게 투고를 해봅니다. 일단은 사장님,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전환을 잘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나쁘시면 영상 삭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가 걷어낸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페이퍼 언제고 18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다 소름 끼칩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메일로 솔루션을 보내거나 군대에 편지를 보낸 건 그리 무섭지는 않았거든요. 그걸요 뭐 자기네 이셔서에서 했던 거 혹은 인터넷 기록 뒤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추적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직접 오고 있었다는 걸 보고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보통 돈 실저라고 하면 돈 받아주고 저랑 때리는 사람들로 알았는데 조금은 다르네요. 15년 전에 저 정도였으니까 만약 지금도 있다면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장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입학하게 된 이슈태 학생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경험한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은 어떨지 궁금해서 제보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매번 밥을 먹을 때면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씹거나 삼키는 행위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훌쩍 마른 나이였는데 그래도 성장엔 문제가 없어서 꼭 나뭇가지 마냥 길다란 아이였죠. 딱히 귀가 약하진 않았는데 집이랑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종종 사람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문득 천번쯤에 숨은 눈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학교 2학년 무렵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여자 둘 남자 하나이기에 이 무렵까지는 저 혼자 쓰는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도 2층 침대를 사용했는데 저는 2층을 썼죠. 언니와 저 둘이 쓰던 방은 베란다로 터져 만든 방으로 넓다기보다는 깊은 느낌의 방이었습니다. 대충 세로로 2층 침대를 두고 바짝 붙여서 큰 집장을 두면 꼭 맞을 만큼이요. 굳이 이런 구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바로 보이는 것이 이 칠장과 춘장 사이의 틈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 생각까지 깨어있거나 얕은 잠에 들었다가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더위도 묘하게 잘 누리는 편이고 매번 깨어나면 1시에서 3시 사이의 애매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날도 저녁에 일찍 잠들었다가 새카만 새벽에 깨어난 날이었습니다. 시간을 보긴 미개에 도수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워낙 가위 눌리면 일이 잦아 새벽에 깨면 꼭 한 번씩 일어나 앉기를 시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책장 위 천장 사이의 틈에 눈이 닿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 좁은 틈에 좁은 피부에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알몸으로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점할 정도로 큰 눈에 잇몸까지 다 드러나는 큰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웃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본능적으로 저것 때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보이는 구석 틈일 텐데도 그 이상한 존재만한 눈에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앉은 채로 소름이 돋아 못 본 척하고 다시 이불 속에 숨듯이 누웠고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정신의 차림이 아침이었습니다. 나이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 외양과 눈을 크게 뜬 채 시이 묻던 얼굴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잔잔한 저희의 꿈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생자하고 아니라기에 그곳에게 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그냥 무서운 꿈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껏 본 귀신 중에 그렇게 쳐다보기만 한 귀신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조금 짧은 것 같아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층 침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은 언니가 수학여행을 가고 저 홀로 침대에서 자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또 잠이 도통 오지 않아서 이불을 덮고 누울 채 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아내 친해서 "이년이 한 번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는 잠꼬대를 너무 또박또박하게 파는 겁니다. 제가 언니랑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것이 미쳤나 하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채를 다 뜯어버려도 정신을 못 차리나 아주 죽여버려야지. 니년이 도망쳐가야 내 손바닥 아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목소리가 새벽 내내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언니가 미친 줄만 알았습니다. 그 소리를 센세하게 들으며 새벽 늦게야 잠이 들어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할 미래에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똑바로 기억이 났죠. 그날 언니는 수학여행으로 집에 없었다고요. 그 밤 제 침대 밑에서 누군가를 죽여버린다는 끝없는 저주를 내린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비슷한 일화로 이번엔 언니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눈을 뜨고 보니 제가 2층 침대 난간에서 상체를 툭 숙여 반쯤 매달린 채 언니를 내려다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날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타단이 오르기를 귀찮아하긴 하지만 누가 머리부터 난간 밖으로 매달리겠습니까? 그때는 잠이 덜 깨나 보다.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냐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저와 거기 꼭 집어서 저라고 말한 것도 그 상태로 언니를 지그시 쳐다봤다는 말도 뭔가가 제가 자는 2층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역시 좀 찝찝한 기분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지만 간단히 추리면 이 세 가지쯤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검은 덩어리가 사람 마냥 행동하는 것을 종종 보긴 하지만 귀신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밀었는데 제보를 하려고 보니 뚜렷하게 마주한 경험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역시 착각이다. 평생에 걸쳐 동동 일어났던 이들이 이해, 그저 못 본 척 대충 넘기는 하나의 이상 요소가 되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걸까요? 일단 이야기별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부 간이에 눌리고 일어나서 괴물 같은 걸 보신 건데 보통 간이에 눌렸을 때 헛것을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일어나 앉았다고 하셨지만 간이 눌림이 예지되면서 헛것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래층 침대에 언니가 없었음에도 드리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언니분도 그 침대에서 섬뜩한 일을 경험하셨다고 하는데요. 만약 아래층에 사람이 없었거나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하셨다면 어쩌면 진짜 귀신이 맞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귀신이 아닐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두 사람 모두 침대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거라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종종 검은 형체의 덩어리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귀신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귀신들은 검은 그림자 형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냥 착각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말이죠. 살다 보면 저게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걸 볼 때가 있는데 그냥 넘겨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피하시는 걸 선택하시고라. 오를 다니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어두운 공포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